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추석 명절 연휴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벌써 터미널과 역마다 귀성객들로 북적이고 도로에도 차량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추석은 태풍 흰남노가 핥히고 간 상처가 채 아물지도 못한 상황이어서요, 조금은 어수선하기도 합니다. 피해 복구 작업에 매달리느라 추석 명절 쉴 생각조차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리고 이번 추석 명절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년 만에 해제된 첫 명절이기도 합니다. 3년 만에 부모님 계신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도 꽤나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긴 했지만요, 그래도 마냥 안심할 상황은 아니죠. 아무쪼록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9월 8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LG화학의 친환경 소재 브랜드 렛제로. 자연의 흔적을 제로로, 지구의 부담을 제로로, 환경에 해로운 것부터 탄소 배출 순 증가율까지 제로로. LG화학이 렛제로의 이름으로 화학의 방향을 바꿉니다. LG화학 렛제로. 자, 던졌습니다. 돌직구인가요? 이건 처음 보는 철직구네요. 돌직구보다 빠른 주문과 배송 속도, 눈앞에서 확 떨어지는 가격까지. 이 놀라운 선수가 누구죠? 국내 최초 온라인 철강직구 쇼핑몰 스틸 1번가. 말씀하신 순간 철직구 더 가네요. 스틸 1번가. 렉스턴 스포츠와 가을 여행. 아들, 올가을엔 액티비티 딱! 어때? 아니, 엄마랑 힐링 여행이 딱일걸? 오, 둘 다 좋은데? 가을 여행엔 온 가족이 만족할 렉스턴 스포츠가 딱! 넓은 데크가 준비돼 있으니까. 9월 구매 시 캠핑 웨건 패키지까지 딱! 지금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안녕하세요. 배우 유연석입니다. 추석 선물 고민되시죠? 추석엔 스팸, 일찍 스팸. 추석엔 스팸, 일찍 스팸. 모두 좋아하는 스팸. 추석엔 스팸, 일찍 스팸. 이번 추석에도 스팸을 선물하세요.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과거 정치사부터 현재 정치 현안까지 지역의 눈으로 바라보는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내일부터 추석 명절 연휴 시작되죠. 경상북도의 추석 종합대책이 궁금한데요. 잠시 후 경상북도 자치행정과 한영희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시사경제도 알아보죠.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천용길의 정치 TMI 시작하죠.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용길 편집장님. 네, 지금 연결이,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 TMI, 정치 투머치 인포메이션. 자, 오늘 주제는 바로 안동댐, 임하댐을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자, 안동댐과 임하댐, 또 정치의 관계 어떤 게 있을지 오늘 얘기를 좀 나눠보죠.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좀 좋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연결되다가 다시 끊어진 것 같네요. 예. 자, 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동댐, 임하댐 얘기 오늘 시작하죠. 천용길 편집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안동댐, 임하댐 주제로 잡아 오셨는데, 글쎄요, 이 안동댐, 임하댐이 이 정치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좀 궁금한데요. 네, 지금 안동에서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과거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네. 일단 안동댐이 건설되기로 했던 시기가 혹시 언제인지 아십니까? 안동댐 건설이요? 네. 70년대 아닌가요? 70년대, 맞습니다. 80년대? 1971년에 예. 안동댐을 짓기로 한 건데, 예. 이 당시 시대 상황을 떠올려 보면 이 정부가 결정하면 주민들이 반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면 곧 이 북한을 추종하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기 때문에 유신 시절. 이 정부가 결정하고 나면 그대로 집행이 됐어야 했습니다. 예. 이때 수몰민이 또 많이 생겨났는데요. 안동댐이 건설되고 나서
54개 마을에 2만여 명이 집을 잃은 채 고향을 떠났습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수몰민 안동에서 고향을 잃은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할 수 없었던 것이 당시에는 이 군부 독재 정권 시기다 보니까 이 반대할 수 없었고 이 안동댐이 건설이 완공되고 준공 시기에는 박정희 대통령과 당시 김재규 건설교통부 장관이 네. 직접 찾기도 했는데 만약 오늘날 2만 명이 집을 잃어야 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과연 이 주민들의 반대가 없었을까?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게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뭐 요즘에 댐 지어야 된다고 2만 명 이주하라 그러면 이거 추진 안 되죠. 맞습니다. 100년, 200년이 지나도 안 될 텐데. 당시 네. 그러니까 1971년에 안동댐 짓기로 결정을 하고 네. 완공된 건 몇 년 되었죠? 네, 완공된 것이 1976년이었습니다. 아, 5년 걸렸군요. 예, 네. 76년에 완공되고 이제 그 전에 이제 2만여 명이나 집을 잃고 고향을 떠나게 되는 건데 네. 76년 그러니까 벌써 한 46년 이렇게 지났군요. 생각보다 이때 저 인구가 많이 집을 잃었군요. 저는 그 수몰민들 얘기 나올 때마다 뭐 수천 많아요? 수천 명? 수백 명, 수천 명 이 정도일 줄 알았는데 2만여 명이나. 당시에는 안동군의 6개 면 지역에 있던 54개 마을이죠. 예. 그러니까 당시에는 자연부락이 지금보다 더 인구가 많았을 때다 그럼요. 보니까 예. 이분들이 고향을 다 떠나게 된 거였죠. 그때는 저도 뭐 얘기 들었습니다만 안동도 인구가 뭐 30만 명 넘었다고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70년대는. 맞습니다. 예. 자, 그런데 네. 요즘에 또 이슈가 되는 게 안동댐 관련해서 네. 권기창 안동시장이 이제 대구시에 안동댐 물을 공급하겠다 이런 제안을 했잖아요. 홍준표 맞습니다. 대구시장도 여기 화답을 했고 좋다고 했고. 네. 예,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이 안동댐 물을 대구시에 공급하겠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정치적인 관계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예. 이번에 지방선거를 거쳐서 새롭게 취임한 단체장이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예. 이전이었죠. 이 선거가 치러지기 전인 4월에 대구시와 구미시, 경상북도 그리고 환경부 여기에다가 국무총리실의 국무조정실까지 모여서 합의를 했던 게 구미에 있는 물을 대구에 공급을 하겠다. 대신에 연 100억 원 정도의 상생협력기금을 이 대구시가 구미시에 주겠다라고 했는데 예. 네, 대구시장과 구미시장이 바뀌게 된 겁니다. 이 직전 시장들이 합의했던 걸 구미시장이 이걸로는 구미시가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면서 네. 대구시가 이걸 그러면 우리도 구미시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꺼냈고 안동시가 여기에 안동댐물을 공급하는 방법도 있다.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된 거였군요. 그러니까 네, 다시 한번요. 그러니까 지난 4월에 대구시와 구미시가 그러니까 구미물을 대구에 공급해 주는 걸로 합의를 보고 네. 연 100억 원을 지급하는 걸로 대구가 구미에 주는 걸로 네. 그렇게 합의가 됐었는데 지난 이제 시장이 바뀌면서 이제 무효되고 그러니까 더 많이 원했다는 거죠. 새로 그 구미시장이 새로 취임한 맞습니다. 100억 원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더 많이 원하자 대구가 이제 안동물을 그럼 끌어다 쓰겠다. 네. 이렇게 된 상황이군요, 지금. 네, 거기에서 그 권기창 안동시장이 화답을 하면서 8월 11일 날 홍준표 대구시장과 권기창 안동시장이 이 대구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네. 그러고 안동에서 물을 공급하는 것을 앞으로 대구시와 업무 협약을 맺어서 좀 추진을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고 원래대로라면 이번 주 월요일에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 안동댐을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네. 이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일단 이 안동댐 방문 일정은 추석 이후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요? 네, 추석이 끝나고 나면 업무 협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 홍준표 대구시장, 권기창 안동시장, 김장호 구미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서로 이 정치적인 입지가 얽혀 있는 이 물 공급 논의가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냥 네. 단순히 그 안동호 물을 대구에 공급하는 차원이 아니라 뭐 동관계 이것뿐만 아니라 네. 여러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러 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네.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얼핏? 예. 네, 제가 뭐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예. 안동댐 물을 쓰는 것이 안동시 전역에 걸쳐져 있지만 이 수자원을 어디에 공급하는가는 수자원공사가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대구에 물을 만약 공급하게 됐을 때 이 도수관로를 설치하는 것도 이 수자원공사가 하게 되는데 수자원공사의 이 상급기관이 환경부입니다. 예. 환경부가 이 국비를 70% 드리고 수자원공사가 돈을 30% 내야지만 추진이 가능한데 결국 환경부가 결정을 하는 것은 중앙정부, 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예. 예, 홍준표 시장이 안동의 물을 먹겠다, 안동도 공급하겠다라고 했지만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이 정부에서 결단을 해줘야 되고 앞서서 결정을 했었던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장호 구미시장은 한편으로 놓고 보면 윤석열 정부의 결정에 따라서 이 본인들이 협약을 체결했던 게 좀 엎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안동과 대구만 합의한다고 이게 바로 물 공급되고 이런 게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정부 지원이 들어가게 되니까 정부 돈을 쓰게 네. 되니까 그리고 하나 좀 궁금한 게 아까 왜 네. 지난 4월에 대구와 구미가 합의했을 때 왜 100억 원에 연간 100억 원씩 이렇게 보상을 해준다 그랬잖아요, 물값으로. 네. 혹시 뭐 안동도 네. 구체적인 내용도 좀 나온 게 있나요? 뭐 연 얼마씩 하겠다. 어제 그 안동시에서 이 물산업 발전 포럼이 열렸는데 이 그래요? 자리에서 예. 이 권기창 안동시장을 포함해서 이런 이야기가 좀 오갔습니다. 예. 일단은 구미에 제공하기로 했던 그 상생 협력 기금에 대해서는 안동도 비슷한 수준에서 이 약속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여기에 덧붙여서 안동시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이 대구시 공공기관에서 좀 우선 구매하고 시민들에게도 이 판매를 할 수 있는 경로를 좀 열어줄 것. 여기에다 한 가지 더하면 안동댐 인근에 설정돼 있는 자연환경 보전 지역을 일부 해제하는 것에 이 대구시가 적극 나서는 방안까지도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대충 금액은 비슷할 것 같고 상생협력기금이라는 명칭이군요. 한 100억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자연환경 보전지역 해제에 대구시장이 뭐 얼핏 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쨌든 뭐 도움을 주겠다, 힘이 되겠다. 네. 이게 왜냐하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설정된 것이 그 상류에 안동댐이 있는데 하류 지자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안동댐 물에 대해서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설정돼 있는데 하류에 있는 지자체들이 안동시가 물 관리를 깨끗하게 하겠다 이렇게 우리와 협력을 해서 물 공급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일정 부분 자연환경 보전지역 해제도 필요하다 건의를 할 수 있게 되고 이 결정 권한을 환경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동댐 물 공급도 환경부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연동돼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아무래도 뭐 건설 행위 이런 것들도 좀 더 이제 추가가 될 테니까 하류 지역에 있는 시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걸 좀 반대를 하겠죠. 뭐 그 안동호가 좀 오염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 거니까 아무래도 개발이 되면. 네. 그런데 뭐 그거를 반대하지 않겠다 이거군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안동댐 주변이 다른 댐이 있는 지자체보다 유독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좀 넓게 설정돼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다른 지역 지자체와 좀 협의를 했을 때 환경부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 안동시의 시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그러니까 안동호 그 하류인 대구시장에 그래 괜찮다. 그거 좀 해제해줘도 괜찮겠다. 이게 많이 힘이 되긴 되겠군요. 하류 지역에 대구시가 찬성을 한다면. 자, 네. 어제 안동시에서 뭐 이 관련해서 포럼이 열렸다고 하는데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중요한 얘기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일단은 그 안동댐과 이마댐물을 어차피 하주 지역으로 내려보낼 거면 안동시가 이 상생협력기금을 좀 받는 방안을 안동시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권기창 시장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관련해서 이 전문가의 의견이 안동댐물을 대구로 내려보내더라도 이 수량 자체가 부족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고, 무엇보다도 어제 좀 주목됐던 게 2020년 당시에는 안동시장과 안동시 의원들이 강하게 이마댐물을 보내는 걸 반대해 왔습니다. 예. 그런데 시장이 바뀌고 시의회도 새롭게 구성되고 나서 안동시장이 공식적으로 시민들에게 안동댐물을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해보자라고 이야기를 꺼냈고, 안동시의원 다수도 이 자리에 참석을 했거든요. 네, 예. 예, 안동 내부에서 먼저 합의하고 풀어야 되는 첫 자리가 열렸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자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천영길 대표도 현장에 네. 있었죠. 거기서 뭐 네. 주제 발표를 하셨나 보네요. 네, 저도 뭐 주제 발표자 2명 중에 1명이었는데. 그래요? 예. 네. 어떤 저는 내용이었어요? 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안동시 의원들과 안동 시민들과 일단 그동안 40여 년 동안은 안동시 물을 공급하는 것을 찬성한 적이 없었는데 어쨌든 바뀌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 시민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바뀐 이유에 대한 납득 가능한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했고, 그렇죠. 또 한 가지가 안동시가 안동댐물을 공급하는데 상생협력 기금을 받으면 안동보다 상류에 있는 영양, 봉화, 청송 우리도 낙동강물을 깨끗하게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데 예. 왜 우리는 상생협력 기금이 없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바로 하류에 있는 상주 문경의 경우에도 안동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자체 간 협의체를 우선 구성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다가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너무 이 주도권을 내어주지 말고 안동시가 주도권을 잡고 가야 한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저도 그런 걱정이 좀 되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네. 이제 체급이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주도권은 완전히 홍 시장 쪽으로 뺏기는 거 아닌가. 그래서 협상 좀 너무 불리하게 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됐는데 그런 얘기가 네. 역시 나왔군요. 현장에서. 네. 정치적인 리스크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는데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네, 앞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네. 이게 홍준표 대구시장이 도수관로를 설치하는 비용 1조 4천억 정도가 드는데, 이거는 지자체가 아니라 수자원공사와 이 국비로 하면 된다. 근데 낙동강 수계와 도수관로에 대한 설치 비용 등이 이미 어느 정도 10년 단위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네. 여기에 추가적인 비용을 1조 4천억을 더 쓴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나는 안동시와 이렇게 협의를 했으니 이제 정부가 좀 책임져라 라고 정치적인 제안을 하게 된 건데, 여기에 안동시가 너무 말려 들어가게 되면 윤석열 정부와 홍준표 대구시장 사이에서 사실 뭔가 추진하다가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안동시가 조금 더 적극적인 안을 내고 안동 시민 입장에서 안을 냈을 때 이게 추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가요? 제가 잘못 해석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무래도 지금 우리 제3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윤석열 네. 대통령과 홍준표 시장 사이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추진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 시장이 추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동 시장이 추진하는 게 낫겠다. 맞습니다. 그 정치적 리스크 그 말이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오늘 뭐 마무리 말씀 좀 정리해서 좀 해주실까요? 한 1분 정도? 네. 예.
그 안동 시민들 입장에서도 그동안은 안동시가 반대해 왔었는데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도대체 안동 시민들한테 어떤 이득이 있을까 이런 의문을 많이 품으실 겁니다. 때문에 안동시가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설명하는 자리가 좀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먼저 지금 이제 임시회가 열리게 되는 안동시 의회 내부에서부터 좀 논의가 돼서 시민들에게 어떤 방향인지 좀 설명하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쪼록 추석 연휴 이 태풍이 이 안동 지역은 큰 피해 없이 지나갔는데 추석 밥상에 명절상에 안동댐 물 이용 문제가 아마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습니다. 예, 이번 태풍에 사실 뭐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그 농작물 피해가 상당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 농민들 참 많은 고통을 좀 겪고 계신데 어쨌든 오늘 얘기 간추려 보자면 주민 설명회가 필수다. 좀 더 안동 시민들에게 조곤조곤 찬찬히 좀 설명하는 게 필수적이고 또 안동시 의회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당신은 무슨 세대인가요? 트로트를 좋아하는 10대 김유나 양은 X세대? 랩을 좋아하는 60대 조영구 할아버지는 MZ세대? 회식도 업무만큼 중요하다는 20대 정수진 양은 Y세대? 욜로를 주장하는 50대 유튜버 정수길님은 Z세대? 그럼 정감 있는 손편지가 좋다는 30대 최연아 씨는? 웹툰을 즐겨보는 40대 이용진 씨는? 세대의 알파벳에 편견을 갖지 마세요. 개인의 차이는 있어도 세대 차이는 없으니까요. 우리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6시 28분 50초 막 지났습니다. 이슈원을 시작하죠. 내일부터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태풍 피해도 있고 또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첫 명절이어서요. 여러 가지 염두에 둬야 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 추석 명절 종합 대책 알아보죠. 경상북도 자치행정과의 한영희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한영희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명절 앞두고 이렇게 태풍이 몰아닥쳐서 참 우리 지역에 큰 피해가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피해 복구 활동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한반도를 강타한 역대급 제7호 태풍이 흰남노가 안타까운 인명 피해와 시설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요. 예.
예, 현재까지 그 인명 피해 상황은 사망 10명, 실종 1명, 부상 2명이고요. 예. 일시 그 대피자 2244세대에 4311명 중 아직도 그 561세대에 943명의 이재민이 집으로 돌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그리고 또한 그 수확기, 과일 등 농작물 피해가 전국에 7,141헥타르인데 우리 지역의 피해 규모가 3,985헥타르로 이 절반이 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또 유실 등 주택, 상가 침수 피해도 대부분 경북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고요. 예. 그래서 응급복구 지원을 위해서 9월 7일, 8일 이틀간 포항시와 경주시 현장에서 도와 시군 공무원 그리고 군부대, 전국 자원봉사자 등 한 15,000여 명의 인력이 침수 파손 피해를 입은 상가하고 주택의 토사 제거하고 가재 도구 정리 등의 피해 복구 지원 활동을 실시를 했습니다. 예. 또 추석 연휴 당일을 제외하고는 9월 9일에는 우리 도 사무관 이상 직원 500여 명 그리고 11일, 12일은 도청 향후에 공공기관 임직원을 중심으로 해서 기선길도 뒤로 하고 피해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해 참여할 계획이고요. 예. 아울러서 총괄 지원반, 응급복구 지원반, 생활안정 지원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 현장 지원 본부를 포항시에 설치를 하고 피해 복구와 생활 안정을 위해 장비와 인력 지원, 이재민 구호, 방역 등을 지원 중입니다. 필요한 장비와 인력 적재적소에 투입되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피해 지역 도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 복구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하필은 또 명절 앞두고 태풍이 몰아쳐서 그 피해 입으신 분들 말로 다 하지 못할 정도고 우리 경상북도 공무원 여러분들도 이제 추석다운 추석을 못 보내시겠군요. 예,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그 피해 규모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4,000헥타르 정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제가 이제 뉴스 쭉 하면서 보니까 어제까지 집계된 게 5,000헥타르 넘었더라고요 벌써. 네, 그리고 그렇죠. 앞으로 이 피해 규모가 이게 지금 집계가 다 안 된 데가 또 아직 있을 것 같아서 점점 피해 규모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날이 갈수록. 예. 자, 이제 추석 연휴가 이제 바로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지난해는 코로나 때문에 고향 방문이 자제되는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올해는 그렇지 않죠? 거리두기 다 해제되고. 예, 맞습니다. 원래 설 명절까지만 하더라도 온라인 차례 지내기, 영상 통화로 안부 묻기 등 비대면 명절 보내기가 일상적인 분위기였는데 4월 18일 코로나 감염병 등급 하향으로 사회에서 거리두기가 해제되었고 이번 추석 연휴는 3년 만에 거리두기 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첫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오랜만에 친인척을 만나 그동안 못다 했던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여느 때보다 북적이는 추석 명절 풍경이 예상되는데요. 특히 올해는 100년 만에 가장 둥근 보름달 관측이 가능해서 모든 분들이 풍요와 번영, 행운이 가득한 보름달과 더욱 풍성한 민족 대명절 추석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건 몰랐네요. 100년 만에 가장 둥근 보름달이군요. 올해가. 네. 꼭 봐야 맞습니다. 되겠네요. 예. 자, 근데 여전히 코로나가 아직 확산 중이기 때문에 방역 이거 소홀히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점에 주의해야 될까요? 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가 유지되고는 있지만 또 전파력이 강한 BA.5 변이 확산과 또 시간 경과에 따른 예방접종 효과 감소 등으로 해서 아직 위험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고향 방문 시에 어르신을 만날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손 씻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고향 방문이 끝나고 귀가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다중 이용 시설 출입을 자제해 주시고 코로나19 이상 증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상생활 복귀 전에 적극적으로 신속 항원 검사 등을 실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뭐 정부 차원에서 통제를 하지 않으니까 각 개인이 개인 방역 수칙 좀 더 철저히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경상북도 자치행정과 한영희 과장과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 경상북도 차원에서 추석 명절 종합대책 마련했다고 들었는데요. 올해는 특히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셨는지요? 네, 경상북도 추석 명절 종합대책은 민생 살리기와 코로나19 방역의 조화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4대 분야 11개 추진 대책을 수립하였는데요. 민생 경제 살리기, 그다음에 방역과 안전, 취약계층 지원, 생활 불편 해소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물가 안정과 전통시장도 활성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 코로나19 확산 방지, 그다음에 또 응급의료, 또 재난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과 취약계층 지원, 또 도로교통 대책 등 11개 추진 대책 추진에 전 행정력을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전국적인 대규모 인구 이동과 해외 확진자 유입 등 연휴 뒤에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기 때문에 재난안전대책본부, 그다음에 감염병 전담반 운영 등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감염 취약시설 등의 집중 방역을 통해서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울러 물가안정종합 상황실을 운영하고 농축산물 비축 물량 확대 공급과 다양한 할인 판촉 행사를 실시하는 등 명절 대비 20대 성수용품을 비롯한 주요 물품에 대한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예, 쭉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4대 분야 11개 대책을 세워놓으셨다는 말씀이셨고, 자, 올 추석 앞두고 이제 정말 우리 도민들 가장 큰 걱정이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아마 이 추석 밥상에 정치 얘기보다는 물가 얘기가 제일 많이 이제 오를 것 같은데, 자, 경상북도 차원에서 추석 물가 관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와 원자재 값 상승으로 외환 위기 이후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그 어느 때보다도 물가 관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는 추석 명절을 대비해서 20대 성수품을 비롯한 주요 품목에 대해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파악해 대처를 하고 시군 물가 안정 대책반을 편성을 해서 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등 물가 취약 부분을 중점적으로 현장 지도 점검할 계획이고요. 농축수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온오프라인 농특산물 특판 행사 추진, 그다음에 명절 제수용품 적기 공급, 그다음에 또 도축 물량 확대 및 도축장 운영 시간도 연장을 하고 도축 수수료도 지원을 하고요. 축산물 직거래 판매 행사도 실시를 하고 또 정부 비축 수산물도 적게 방출을 하고 지역 특화 수산물 상생 할인 쿠폰 지원 등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추석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및 소비도 촉진을 위해서는 도와 시군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전통시장 장보기를 추진을 하고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에 대한 이용 홍보와 공공배달앱 먹개비 특별 할인 이벤트 실시 등도 추진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밖에 뭐 또 지금 사고나 재난에 대한 대비책까지 경상북도에서는 다 세워놓으셨고요. 자, 이 명절 연휴 기간에 이제 병원, 약국 쉬는 경우가 많아서요. 혹시 응급 환자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 응급 환자가 또 명절에 또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예. 경북도에서는 연휴 기간 의료 공백 방지와 응급 환자 발생에 대비해서 응급 의료 기관, 응급 의료 시설 38개소를 운영을 하고 24시간 비상 진료 대응 체계를 마련을 해서 닥터 헬기 등 응급 환자 긴급 이송 체계를 마련을 하였습니다. 예. 연휴 기간 동안에 문을 여는 병 의용과 휴일 지킴이 약국을 시군별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함으로써 연휴 기간 동안 도민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응급의료 관련 지도 상담과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원 및 약국에 대한 정보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예. 또 119 안전신고센터와 그다음에 시군 보건소 홈페이지와 응급의료 정보 제공 앱을 통해서 예.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연휴 기간에 병원, 의원, 또 약국, 당번제로 운영한다는 거. 응급 환자 발생하면 뭐 우리 누구나 알고 있듯이 119 전화 걸면 되고 또 따로 129번도 운영을 하는군요. 보건복지상담센터도 운영하니까 여기도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또 교통 관련 대책도 다 세워놓으셨고요. 시간이 다 되세요. 끝으로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다면 마지막으로 좀 전해주시죠. 예. 네, 도민 여러분,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가 내일로 다가왔지만 태풍 피해 복구와 코로나19 장기화, 지역 경기 침체로 많이 힘드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북도에서는 민생 경제 살리기와 방역 안전, 취약계층 지원, 생활 불편 해소 대책 등 전 분야에 걸친 추석 명절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고요. 예. 또 9월 9일부터 9월 12일 연휴 기간 동안 10개 반 하루에 16명씩 총 64명의 공무원이 추석 명절 종합상황실 비상근무를 실시를 해서 코로나19와 각종 재난재해, 안전사고 등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긴급 상황과 불편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민들이 편안하고 따뜻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풍성한 추석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명절 연휴 잘 보내시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상북도 자치행정과 한영희 과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인철의 시사경제 시작합니다. 오늘도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하죠.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소식 상품 수지 얘기부터 좀 해보죠. 지난 7월이었습니다. 원자재 등등 수입 가격이 많이 상승해서 우리나라 상품 수지가 무려 한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섰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수출 강국, 수출 코리아가 일단 에너지 급등에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한국은행이 이제 7월 수출과 수입을 비교한 상품 수지를 따져봤더니 11억 8천만 달러 적자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제 교역에서 이제 적자를 기록한 건 지난 2012년 4월이 이제 10년 3개월 만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지금 30여 개 도시로 이제 코로나 봉쇄를 더 확대하고 있죠. 예. 그러다 이제 고환율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이 사왔던 에너지 가격 2배 가까이 더 주고 사오다 보니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인데 아직까지 이제 상품 교역은 마이너스인데 그러나 이제 경상수지라고 해서 상품 교역 플러스 여기다가 이제 서비스 수지 예를 들어서 해외 여행이라든가 예. 자본 투자에 이제 모든 경제적
거래를 합산 경상수지는 그래도 7월에 한 10억 9천만 달러 흑자인데요. 예. 그 폭도 사실은 1년 전에 비해서 60억 달러 넘게 이제 줄고 있습니다. 7월까지는 그나마 이제 해외여행이나 이런 게 좀 덜했기 때문에 괜찮은데 문제는 8월 들어서는 무역 수지가 뭐 거의 역대 최대 적자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여기다 이제 경상 수지도 해외여행이 지금 뭐 보복 해외여행 소비가 늘다 보니까 적자 가능성이 좀 커졌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7월에 이제 상품 수지가 적자로 돌아섰고, 하지만 경상 수지는 아직 흑자라는 거. 이게 좀 예전에 우리 고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 배웠던 기억나는데, 경상 수지가 있고 뭐 상품 수지 이런 게 있는데 경상 수지 안에 상품 수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경상 수지 안에 상품 수지도 있고 뭐 서비스 수지도 있고 뭐 이전 수지도 있고 이런 걸 다 합한 게 이제 경상 수지가 되겠고. 자, 하지만 지금까지 경상 수지는 흑자지만 8월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반도체 산업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는데 지금 반도체 산업 불황의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다 뭐 이런 소식도 있네요. 맞습니다. 이제 반도체가 이제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이제 큽니다. 예. 한 20%로 단일 뭐 업종 산업군으로는 가장 이제 비중이 높은데요. 예.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 뭐 학계나 산업계 반도체 전문가 3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국내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기 인식을 조사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 76.7%가 현재 반도체 산업은 위기 상황이다라는 진단입니다. 예. 여기다 이제 위기 상황 직전이라는 응답도 20%고 위기 상황이 아니다라는 응답은 3.3%에 불과했습니다. 예. 문제는 이제 반도체라는 게 사이클이 있거든요. 호황과 이제 불황을 오가는 사이클이 있는데 네. 그러면 이 위기가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이냐, 이 지속성이 관건인데 응답자의 건 10명 가운데 6명 정도가 내후년 이후에도 위기는 지속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반도체 위기가요? 내년 후년도 그렇습니다. 지속된다. 2024년 이후까지 반도체 위기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현재 반도체 산업의 상황이 최근 10년 동안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라는 의견인데요. 사실 지금 이 IT 기업들이 지금 재고가 너무 누적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삼성과 이제 SK의 주력 품목인 D램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가격이 지금 석 달째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8월 반도체 수출은 26개월 만에 마이너스 역성장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서 전문가들이 꼽은 가장 시급한 과제가 뭐냐? 바로 치포 대응. 바이든 행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이제 치포 대응에서 정부가 정말 어떤 원활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라. 이게 가장 큰 시급한 과제로 꼽았고요. 뭐 그 뒤를 이제 반도체 인력 양성이라든가 연구개발 지원 확대 등을 꼽았는데 사실 이게 만만치 않은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치포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뭐 미국, 일본, 대만, 우리나라 이렇게죠. 이렇게 반도체 강국들. 자, 어떻게 대응할지. 이게 지금 반도체 산업 이렇게 불황이 예상되는군요. 그래서 그런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주가가 영 시원치 않은 게 이게 다 반영이 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자, 전기차 얘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나라 전기차 수출 규모가 괜찮네요. 독일, 미국, 중국에 이어서 세계 4위 수준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꽤 잘 나가고 있죠. 예. 한국무역협회 통계를 보니까 지난해입니다. 지난해 이 한국차의 전기차 수출액이 70억 달러. 그건 뭐 원화로 따지면 한 10조 원 정도를 기록해서 1위가 독일이었습니다. 우리보다 한 3배 정도 많았는데요. 288억 달러. 한 4배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위가 미국 101억 달러, 3위가 중국 100억 달러의 순이었습니다. 예. 경쟁국인 일본의 경우에는 46억 달러로 8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국의 전기차 수출액은 코로나 이전과 좀 비교해 보면 한 2배가량 112% 증가했고요. 예. 이러다 보니까 전체 자동차 이 수출 가운데 전기차 비중도
지난해는 무려 15.8%에 달해서 같은 기간 이제 2배 가까이 이제 성장을 했는데 예. 4년 이제 한국 전기차의 주요 수출 지역은 미국과 유럽입니다. 예.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올 상반기 테슬라에 이어서 처음으로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을 했고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오. 특히 이제 미국 이외에도 독일, 영국에서 점유율 모두 4위 이내로 올라서서 예. 유럽과 미주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문제는 지금 미국이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시행하면서 네. 앞으로 한국의 전기차 보조금을 좀 차별하겠다라는 이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지금 한미 통상 대표단이 지금 만나고 있는데요. 예. 어떤 결론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생각보다 미국 내 우리나라 그 전기차 점유율이 2위군요. 테슬라에 예, 이어서 2위까지. 미국 시장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아이오닉인가 이 모델이 상당히 인기가 있다고 하고요. 현대차. 예. 그리고 테슬라에 비해서 상당히 좀 이 전기차의 성능이라든가 예. 그리고 이제 이 각종 소비자 단체의 어떤 보고서를 보게 되면 이 한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이제 동급 대비 성능이 좋다라는 이제 평가가 많습니다. 뭐 성능도 좋고 디자인도 좋고 가격도 뭐 저렴하잖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똑같은 예. 보조금을 받는다는 조건에선 좋은데 예. 그러나 이제 한 7,500달러, 한 1,0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제하면 가격 경쟁력이 그만큼 후퇴할 수 있으니까 예. 이 문제는 아마 이 기업의 차원을 넘어서 외교적으로 좀 해결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자국 내에서 생산한 전기차만 보조금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현대차 같은 경우가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미국에. 이제 2025년 이제 준공 그렇죠, 예정인데 25년. 완공 예정인데요. 이거 한 6개월 정도 3년. 당긴다 하더라도 한 예. 2년 반 정도는 보조금을 받을 수가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때문에 사실 우리 국민들 화가 많이 나 계신 것 같아요. 우리 뭐 상당히 좀 배신감도 느낀다. 뭐 자동차 투자 그렇게 받아놓고 미국 내에 이렇게 규제를 한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맞습니다. 이제 충고 기성 많은데. 때렸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예. 이건 전형적인 미국의 어떤 협상 수법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도 좀 뒤늦게 대응을 잘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상원과 하원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 이전에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로비를 해서 자기한테 불리한 규제를 좀 뺐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토요타는? 그런 외교적 노력이 아니고 서명한 이후에 고치려고 하다 보니 더더욱 어려워진 겁니다. 아이고, 여기서 또 외교의 또 실수가 또 나왔군요. 자, 환율 얘기를 좀 해보죠. 환율이 상승하면 뭐 당연히 국내 소비자 물가 끌어올리는 환율 높아지면 뭐 수입품 가격도 당연히 상승할 테니까 이건 뭐 당연한 분석이겠네요. 맞습니다. 한국은행이 이제 올 상반기를 좀 돌이켜 보니까 상반기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국내 소비자 물가를 0.5%포인트 가까이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올 1월 초만 하더라도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거의 뭐 1,190원 선이었는데 6월 말 1,300원에 육박을 했죠.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게 상반기까지였고요. 예. 근데 하반기에 더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어제 종가가 원달러 환율이 1,384원 20전입니다. 7월 초 대비 7%가량 추가로 올랐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한국은행이 지난달 이제 이 빅스텝 문 열고 처음으로 이제 2단계 금리 인상을 한 것도 물론 물가를 잡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지만 고 환율에 따른 물가 상승 압박을 좀 어느 정도 해소시키기 위한 어떤 행위였다라는 게 이 한은의 어떤 보고서 내용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자, 뭐 김밥 평균 가격이 3,000원 넘어섰다는 이 소식도 간단하게 좀 볼까요? 마지막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의 김밥 평균 가격은 3,046원, 한 달 전보다 2.59% 올랐고요. 이게 지난 1월만 하더라도 2,700원대였는데 정말 매달 오르고 있습니다. 예. 한 1월과 비교하면 10%가량 올랐는데 김밥 한 줄이 가장 비싼 지역은 경남입니다. 3,177원이었고요. 그래요? 가장 싼 곳은 전남 2,444원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것만 오른 게 아니라 냉면, 삼겹살, 김치찌개 백반, 삼계탕, 칼국수 모두 올라서 8월의 외식 물가 상승률은 무려 8.8%로 지난 1992년 10월 이후 30여 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죠. 시사경제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